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엑스포 특집 뉴스데스크, 여기는 파리. 프랑스 파리 현지 스튜디오에서 엑스포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부산 시간으로 9시 30분, 이곳 파리 시간으로는 낮 1시 반부터 2030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 3곳의 마지막 PT가 시작됩니다. 이어서 투표가 진행이 되고 개최지 선정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저희 부산 MBC 뉴스를 통해서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파리는 11월 28일 정오 지나서 12분 12시 2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엑스포 특집 뉴스데스크, 여기는 파리.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총회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1시간 뒤면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한 후보지별 PT, 또 이어서 회원국들의 투표가 이어지는데요.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송강모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장 앞입니다. 총회는 3시간 전쯤인 한국 시각 오후 5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전부터 100곳이 넘는 회원국 대사들이 줄지어 오며 총회장 앞은 분주한 모습이었고, 현재도 총회장 앞 도로는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1시간쯤 뒤인 밤 9시 반, 현지 시간 오후 1시 반부터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 펼쳐집니다. 부산이 첫 번째 순서, 뒤이어 이탈리아 로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각각 20분씩 회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합니다. 마지막 PT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최태원 회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 연사로 나설 전망입니다. 회원국들에게 부산 엑스포의 의미와 역할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고 막판 표심을 굳힌다는 전략입니다. PT가 끝난 뒤 밤 11시 반에서 자정 사이에 개최지 선정을 위한 회원국 투표가 진행됩니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한 나라가 없을 경우 1, 2위를 기록한 나라들이 결선 투표를 거쳐 최종 개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는 사우디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부산은 결선 투표까지 끌고 간 뒤 사우디를 역전하겠다는 전략인데요. 투표는 전자투표로 진행되고 결과는 투표 시작 후 늦어도 20분 안에 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개최지 선정 결과는 자정부터 내일 새벽 1시 사이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총회가 다소 지연될 경우 결과 발표가 1시간 정도 늦춰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BI 총회장 앞에서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네, 이번에는 윤파란 기자와 함께 잠시 후에 있을 대한민국 프레젠테이션과 엑스포 개최지 선정 결과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윤 기자, 자, 네. 부산이 이미 알려진 대로 프레젠테이션 순서가 첫 번째입니다. 네. PT 내용을 좀 전망해 볼까요? 네, 오늘 오전에 연사에 나설 5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네. 박형준 부산시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최태원 유치위원장, 그리고 나승현 대변인까지 모두 5명입니다. 예. 앞선 3차와 4차 PT에서는 아이돌 그룹인 BTS와 또 그룹 에스파의 카리나, 가수 싸이 등이 참여해서 K-팝을 내세운 소프트 파워를 강조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오늘은 마지막 자리인 만큼 보다 무게감 있는 연사를 배치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국제협력을 강조하면서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 부산 엑스포가 되겠다, 이런 부산 이니셔티브를 다시 한번 천명할 계획입니다. 네, 투표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호소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중량감이 있는 연사들을 활용해서 연사를 끌어가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자, 프랑스 파리는 지금 12시 25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173회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가 시작이 될 텐데요. 프레젠테이션이 마무리가 되면 투표 결과는 비교적 빠르게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각 오후 1시 30분, 우리 시각으로는 밤 9시 30분부터 대한민국을 시작으로 각 나라가 20분씩 네. 마지막 PT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약간의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각 나라의 전자투표기를 배부하고요. 직접 투표권을 행사할 사람에 대해서 신원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1시간 안팎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가 시작되면 예상보다 신속하게 투표가 진행됩니다. 예.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를 하는 나라가 없다면 최하위를 탈락시킨 뒤에 2차 투표, 최종 투표로 바로 직행합니다. 전자투표기 때문에 곧바로 결과가 확인이 되고요.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이르면 오후 4시 30분, 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0시 30분쯤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BI 회원국이 180개국이 넘고 또 일부 분담금을 내지 않는 국가에게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돌발 변수가 생긴다면 이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투표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지만 변수
변수가 있다면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자, 저희가 프랑스 이 파리 현지 스튜디오에서 엑스포 뉴스를 이렇게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이 2030 엑스포를 부산이 가지고 오느냐일 겁니다. 네. 취재를 계속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유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시시각각 바뀌고 있다는 게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발생한 새로운 변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이탈리아 총리의 불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멜로니 총리는 당초 파리에 와서 직접 총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불참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예. 이탈리아 언론에서는 폐색이 짙어지면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참석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으로서는 어느 정도 이탈리아가 표를 흡수를 시켜줘야 네. 지금 강세인 사우디아라비아를 견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긍정적인 신호로는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나머지 하나는 일부 회원국이 투표에 불참한다는 소식입니다. 예. 브라질이나 코소보가 투표를 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을 하면서 182개 회원국이 아니라 이보다 적은 나라가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역시도 유불리를 어떻게 봐야 할지는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들 나라들이 사우디 측의 우호적인 나라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변수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저희도 끝까지 이 투표 상황을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윤파란 기자는 잠시 후 뉴스 특보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유치 전략은 저희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 결선에서 뒤집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확보한 표는 단속을 잘 해내고 캐스팅 포터들은 끌어당기는 막판 전략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부산이 2차 투표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엑스포 역사상 최초의 역전승이 되는 겁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최근 10여 년간 결선 없이 1차 투표에서 유치 도시가 선정된 사례는 단 한 번, 2015년 밀라노 엑스포뿐입니다. 4번 중 3번은 결선 투표로 이어졌습니다. 부산의 승부처도 이 2차 결선 투표입니다. 1차 투표에서 2등을 하더라도 결선에서 이탈리아의 유럽표를 흡수한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유럽 회원국은 49표, 전체 표의 27%로 아프리카와 같은 비중이지만 사우디가 지지를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122개 나라 가운데 유럽 내 지지국은 단 7곳에 불과합니다. 부산은 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막판 득표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까지 부산 지지를 선언하면서 표심은 유동적입니다. 사우디 쪽에 마음을 정한 국가들 중에 약간 흔들리는 국가들을 저희 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것. 역전승을 위해 부산 유치인은 지지국과 지지 정도에 따라 182개의 회원국을 5개 그룹으로 나눠 교섭해왔습니다. 모든 회원국이 투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현재로선 179개에서 180개 국가가 투표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어느 표가 빠지냐도 막판 변수입니다. 결선을 준비하는 부산에게 1차 투표에서 이탈리아의 득표수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만일 1차에서 이탈리아가 너무 적은 표를 얻으면 2차에서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노리고 있는 대세론이 먹힐 우려가 있어서 저희는 그 부분을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맹추격에 사우디는 최근 이미 공식 지지를 선언한 카리브 공동체 카리콤에 재차 표명을 압박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아프리카 등 사우디의 집토끼 표심은 정세 불안 탓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비밀 투표인 만큼 지지 성명과 달리 투표할 가능성도 있다는 기대감도 큰 상황입니다. 그 대표들이 또 그 표를 던질 때 그 자기네들 나라에서 준 훈령대로 표를 주는지는 그것도 변수일 것 같아. 뭐 어떻게 하겠어요. 무기명 비밀 투표인데. 실제로 역사상 지지 성명과 실제 투표 사이에는 최대 39표까지 차이가 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이 결선에서 사우디를 제치면 BI 역사상 최초로 역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요동치는 표심이 한국과 사우디 사이 어디에 정착할지 결과는 4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네, 오늘 밤부터 새벽 사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유치 확정 소식을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는 부산 시민 1,500여 명이 저희 범일 스튜디오 맞은편에 있는 부산 시민회관에 모여서 저희 엑스포 특집 뉴스를 시청하면서 마음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이곳으로 한번 가보죠. 부산 시민회관에 김윤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부산 시민회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부산 시민회관 대극장이 전체 1,600석에는 벌써부터 많은 시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금 전 8시 반부터 막 응원전이 시작이 됐는데요. 모두들 상기된 분위기 속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개최지가 발표될 때까지 응원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대형 화면을 통해서 프랑스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진행되는 PT 발표와 현지 투표 결과도 생중계로 함께 시청할 계획입니다. 시민회관 주변에는 꿈은 이루어진다와 오늘 부산이다라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시민들이 응원 메시지를 적은 소망벽도 함께 설치가 됐습니다. 비슷한 시간 부산 박물관에서도 시민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며 응원전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어제 부산 시민들과 교민들은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한복을 입고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홍보하는 등 막판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900여일을 함께 해온 부산 시민들은 엑스포 유치 열망이 프랑스 파리에 닿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시민회관에서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네, 이번에 부산이 1차 투표를 거쳐서 2차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꺾게 된다면 엑스포 역사에 새로운 한 획을 긋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월드컵과 올림픽, 엑스포까지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를 개최한 7번째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정진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저녁에 열리는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부산은 기호 1번, 새 후보 도시 중 가장 먼저 PT에 나섭니다. 강력한 경쟁 상대인 사우디에 맞서 부산의 PT 전략은 진정성과 기술 협력입니다. 뒤늦게 뛰어든 유치 경쟁임에도 역대 가장 치열하다는 현지평이 나온 데는 민관은 물론 시민까지 코리아 원팀으로 뛰어온 덕분입니다. 2030 월드엑스포는 어떻게 보면 부산의 미래일 수도 있고요. 부산 청년들에게 저는 희망을 선물하는 가장 큰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행사니까 어쨌든 열망을 다 모아서 꼭 유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030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하게 되면 한국 최초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1993년 대전 엑스포와 2012년 여수 엑스포 등 인정 엑스포만 2차례 개최했을 뿐 사실상 정식 엑스포로 꼽히는 등록 엑스포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등록 엑스포는 개최 규모가 훨씬 크고 기간도 6개월로 길어 경제 효과도 최소 43조로 예상됩니다. 우리 사회가 수도권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경제력이나 힘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고요. 유치가 되었을 때 도시의 이미지는 굉장히 세련되고 그러한 이미지로 변모할 것 같고 이번 유치 성공으로 부산이 한국을 월드컵과 올림픽, 엑스포까지 3대 세계 축제를 모두 개최한 7번째 나라로 만들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진명입니다.